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애들이 취직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대학을 졸업했는데.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에요. 저는 그래도 90년도 때 1990년도 12월 달에 동양그룹 공채 7기로 입사를 해가지고 졸업식 날 여기 배지도 딱 달고서 졸업식 날 가고 그랬었는데 우리 애들이 아직까지 취직도 못하고 이제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제가 옛날에 저기 자격증 그 강사를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너네들 보고 싶으면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저번 달에 한번 유튜브를 한번 해봤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만은 영어예요. 예, 나름대로는 근데 제가 그래도 몇 등 안에 들었어요. 우리 딸내미들한테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냥 제가 한번 찍어 본 건데 나름대로는 왜 안 나오지 이게? 창이 많이 떠서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 네. 예, 유튜브가 떴어요. 제가 어떤 걸 했냐면요. 유통관리사 3급을 갖다가 원래는 2급을 갖다가 저는 처음 제가 자격증 땄던 게 유통관리사 자격증인 것 같아요. 뭐 그 자격증밖에 없었겠죠. 제가 근데 제가 8호학번인데 관심을 가졌던 거는 1985년도에 그때 처음 일회 시험으로 나온 공인중개사 시험이 85년도에 나왔어요. 그때 관심은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자격증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취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어도 못하지 뭐 그렇다고 성적이 뭐 썩 좋지도 않고 무슨 그렇다고 서울에서 무슨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자격증 딴다고 딴 게 유통관리사 2급이라는 거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도 롯데에 들어가고 신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것도 했었고 처음에는 이제 동양의 그룹에 있는 저기 회사 그룹 공채로 들어가가지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바이더웨이라는 회사가 편의점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로 제가 유통관리사 그것 때문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통관리사 그 강사도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유통관리사 찍었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그 뭐죠? 메리아스 바람으로 영어로 계속 나와요. 아, 예. 유통관리사 상급. 자, 그러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래도 제가 몇 번째로 검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무슨 아무것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첫 번째로 나오죠. 첫 번째로. 여기 몇 번째요? 한 세 번째로 나와요. 누군가는 김혜김 씨 희동이 거를 갖다가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혜김 씨 희동이 거를 갖다가 요거는 회사 갔다 와가지고 메리아스 바람으로 찍은 거고 요거는 저기 그래도 양복 뭐 입고 찍은 거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무슨 기교를 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있잖아요. 한번 그때 애들 시험 볼 때 한번 너 내 거 한번 봐라 한번. 올라가요. 누가 틀어놓으셨어요? 아, 예. 꺼주세요.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구독했어요.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김혜김 씨동이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귀향 있잖아요. 이따가 저 시간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 저기 유튜브 하나씩 다 찍으려고 그래요. 지금 저는 제 계획이 5시부터 5시 30분 동안에 하나씩 찍어보는 거예요.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지. 하면은 이게 있잖아요. 광고적인 효과가 있어요. 저 있잖아요. 또 연락이 왔어요. 유통관리사 강사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 선생님 만약에 그 세차장 하잖아요. 유리광택 내고 그러면 연락이 온다니까요. 거기 어디예요 하고서. 분명히 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근데 뭐라도 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요. 꼭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서 막 옛날처럼 막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 1개월 전에 했잖아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1개월 전에 했어요. 1개월 전에요. 제 거 이게 지금 터치해서 넘어갔어요. 이게 뭐 터치해서 지금, 넘어갔어요. 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예, 이것도 제가 다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지금 창신동 맛집 또박이 바지락 칼국수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구독자 50명 이제 생겼어요. 저한테 돈은 없지만은.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는 거는 그거 없어졌나? 지금 이제 이거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거 하다가 자 어려워도 공부할 생각이 없어요. 어려워도 있잖아 스마트폰을 갖다 눌러보셔야 돼요. 어려우면 눌러보시고 유튜브에 물어보셔야 돼요. 네이버 지식인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갖다가 공부 안 하고서는 있잖아요. 지금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갖다가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 나이 때는 지금 이제 거기도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다 저랑 비슷한 나이대이긴 하지만요. 저는 저번에 한번 그 생각도 했어요. 저기 뭐죠? 내 친구가 저기 놀고 있어가지고 그 건물 같은데 이렇게 경비 같은 거 있잖아요. 경비 같은 거요. 그게 한 200 한 얼마 주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밤에 12시부터인가 4시까지는 또 자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도 경비 지도사인가 뭔가 그거 시험이 있으면 그래도 그냥 없는 사람들보다는 월급도 5만 원인가 더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든지 간에 공부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차별화가 된다. 그래서 공부를 갖다 꼭 하라는 말씀을 갖다가 좀 하고 싶고요. 저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는데 왜 공인중개사 안 하냐고 그래서 저도 목표가 있습니다. 60살 되면은 어차피 컨설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거고 어차피 외모가 이렇게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면접을 보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보는데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채용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점점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 세워놓은 게 뭐냐면 제가 자격증이 경영지도사, 뭐 공인중개사, 직업상담사, 도배기능사, 택시운전기사, 뭐 직업훈련기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공인중개사에다가 이렇게 사무실 하나 차려가지고요. 상가 하나 사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세줬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책상 2개를 놔두고 하나는 공인중개사 할 거고요. 하나는 직업소개서 같이 하려고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제 거 사무실이니까 월세는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조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살고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계획을 그거 하나 세웠고요. 2번째는 그래도 인생이 재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래서 2번째는
유흥업소를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남자들의 로망 유흥업소. 저는 특히 좋아하는 유흥업소가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란가 모르겠지만은 강화문 가보셨죠 다들요? 예. 강화문에 가을이라는 라이브 카페가 있어요. 가보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요 멤버 그대로 딱 하면 딱 좋겠던데. 있어요. 제가 봤어요. 건물. 2층에 있는 거 보셨죠? 네. 예, 밑에는 저기 저기 뭐죠? 이거 빈대떡집 있고 네. 거기 사람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예, 왜 많을까요? 아, 예쁜 사람이 많아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낮에는 이제 마누라랑 그거를 이렇게 싹 하고요. 아주 정갈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녁이 싹 되면은 아 들어가세요. 그러고서 저는 그쪽으로 출근을 해가지고요. 새벽 1시나 2시까지 재밌게 거기서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돈 모으고 있고요. 강화문은 비싸서 못할 것 같고요. 파주에서 가까운 일산에다가 차려가지고 일산 가을이라는 이름으로 꼭 하나를 할 겁니다. 아니, 좀 뭐라 해야지 뭐 저기 아드바이가 행성 잘 되니까. 전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뭐 유흥업소 가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유천 쪽으로 오세요. 예? 이천 쪽으로요? 아, 이천은 근데 너무 멀어요. 2시간 40분 걸렸어요. 아까 오는데요. 주말 보고 하시면 되죠. 예? 주말 보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저기 하여튼 이천도 좋은데요. 아, 일산이 괜찮아요, 거기가. 일산 예. 신도시라서 예. 예, 일산이 100만 명도 넘었고 네. 거기는 좀 파주, 그 다음에 은평구, 서대문구, 연천 뭐 이렇게 해서 좀 몰려요 거기가. 일산 옛날에 터널 나이트 클럽이 좋듯이. 예. 그러면 거기 가을이 왜 장사가 잘 되냐면요. 와, 전 처음 가보고서 이런 데도 있구나. 별것도 아니에요. 요거보다 좀 더 클래나? 요거 뭐 많아봐. 요거 2배 정도. 요런 거 부스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나와서 저기 기타 치거나 그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이 노래를 생으로 막 불러줘요. 색스폰. 예? 색스폰도 불러주면 되잖아요. 예, 색스폰도 불어요. 예. 색스폰도 불러주고. 그 다음에 거기가 잘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잘 되냐면은 결국은 거기 여자하고 남자 있잖아요.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부킹을 잘해줘요. 예, 부킹이라고 따로 없어요. 부킹이라고 따로 없는데 테이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테이블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테이블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가지고 손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 여자 둘이 이렇게 앉았어요. 저랑 둘이 앉았어요. 그럼 남자 둘이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럼 둘이서 시켜서 막 먹어 이렇게 뭐 저거 먹다가 보면 한 잔 드실래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 드세요. 이러면서 그냥 부킹이 막 되는 거예요. 그냥 부킹이 그냥. 맞아요. 몇 번 가봤어요? 네? 몇 번 가봤어요? 몇 번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매니저가 돈 벌어가지고 그 옆에다 자기 하나 만들었잖아요, 또요. 그래서 저는 요 똑같이 컨셉으로 해가지고 일산에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각자 오는 사람들은 4명이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는데 솔직히 그런데 오는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도 많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뭐 해보려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자연스럽게 막 손 끌고 막 가가지고 막 호박 마이트처럼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앉아서 먹다가 보면은 얘기하다가 그리고 거기는 특별하게 스테이지가 없어요. 요 골목이 스테이지예요. 그냥 그 골목에서 막 추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뭐 2차도 저기 빈대떡 집에 가거나 뭐 해가지고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해가지고 많이 먹고 또 외로운 마음도 많이 달래고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도 막 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컨셉이 괜찮다. 이게 굳이 손을 이끌고서 부킹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게 바로 아이템 선별하는 방법이구나.
아, 이런 사업 모델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가을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꼭 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변화에 둔감하고 혁신 의지가 약해. 그 다음에 정보화에 둔하면 컴맹이 많어. 우리 선생님들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컴퓨터는 못 다루시더라도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은 좀 다루셔야 돼요. 스마트폰 전화 거는 거 말고 아까 우리 그래도 영수증 리뷰도 해보고 저기 스마트 플레이스도 해봤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굳이 PC를 갖다가 안 켜도 된단 말이에요. PC를 갖다가 이거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좀 많이 만져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 지식인에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다 물어보시면 돼요. 아, 영수증 리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물어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게으른 성격임.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이상하게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아, 몸도 피곤하고 어저께는 또 10시에 잤어요. 저도요. 그냥 원래 한 12시까지 뭐 레포트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또 긴장도 되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게으른 성격이고요. 항상 피곤해요. 이분들은 보면은 항상 피곤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투자 마인드가 거의 없어요. 투자 마인드가. 투자라는 것 꼭 돈뿐만이 아니에요. 시간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투자해야 돼. 이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이유는 있잖아요. 항상 환경과 주변 여건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는 선배, 2년 선배 있는데 그 선배 아직도 편의점 하거든요. 편의점 한다고 나쁜 게 아니라 근데 그 선배한테 물어보면은 장사가 아마 그때 20년 전이었을 거예요. 20년 전에 편의점 시작할 때 그때도 안 좋았어. 15년 전에도 안 좋았어. 10년 전에도 안 좋았어. 5년 전에도 안 좋았어. 지금도 안 좋아. 가보면 아, 지금 뭐 코로나고 뭐 이것 때문에 뭘 잡아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랑 같이 우리 그 선배랑 같이 시작한 사람은 5년 만에 편의점 딱 해서 돈 벌어가지고 안양에다가 고깃집 차려가서 쫄딱 많이 먹고 다시 포천 수목원 들어가가지고 포천 수목원에서 만두가게에서 성공해가지고 만두가게 체인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내 동기는 만두가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맨날 환경과 주변 여건 탓이라고만 해요. 아, 뭐 코로나가 물론 코로나도 있잖아요. 이때 있잖아요. 다 안 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떴어요? 배달이라는 거. 배달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요거 저기 배달로 조금 개편을 해보시면 어떠냐고. 배달 직구삼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무인 점포 같은 경우도 많이 뜨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사업 설명회 가가지고 신사동 가가지고 사업 설명회 하셔가지고 자기 점포를 갖다가 반을 쪼개가지고 반은 그거를 이렇게 배달하는 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잘 되지는 않더라도 그냥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점들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요. 불황에서도 있잖아요. 성공하는 소상공인들은 따로 있어요. 불황에서도.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과거에 집착을 해요. 과거에 내가 과거에 뭐 어땠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했었는데 맨날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게 제품에 중시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제품 원래는 엄청나게 잘 나갔어. 이 제품으로 성공을 할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대림풍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림풍상이라는 회사. 아시는 분? 예, 어떤 거예요? 뭐 하는 회사죠? 이것저것 다른데. 도비도스라는 비데를 갖다가 처음 우리나라 한국에서 판 회사예요. 얘네들이. 근데 지금 비데 만든 회사가 몇 회사나 될 것 같아요? 20개, 30개가 넘어요. 싼 거 9만 원짜리도 있어요. 옛날 그 과거의 영화의
그래가지고 영화에 도비노스 비데를 갖다가 옛날에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거기에 중시를 하는 거예요. 제품에.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소상공인은 제품에 중시를 하는 거예요. 이 제품만 있으면 내가 성공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모방적이에요. 모방적. 남들이 뭐 한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분들은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앉아서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독불장군 타입이 많아요. 이분들은. 반면에 성공하는 소상공인들은 현실에 적응을 해요. 현실에 아 코로나야. 어쩔 수 없어. 너도 코로나 나도 코로나. 그러면 내가 코로나에서 뭘 해야 돼? 아 그래 씨 안되겠다. 나 배달이라도 해야 되겠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쿠팡 이츠 등록하고 아 그래 나 저기 강의가 없거나 컨설팅이 없으면은 그래 영수증이라도 주소로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산시대 영수증 500장 주워가지고 영수증 리뷰해가지고 2만원 만들어가지고 우동 사 먹고 소주 한잔 사 먹고 이제 N 잡너가 돼야 돼. N 잡너. 내가 꼭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하다가 보면은 뭔가 좋은 일들이 보여요. 좋은 길들이. 조금 더 나은 길들이. 부가가치가 좀 높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더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제품에 중시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 집중을 해요. 아, 고객이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구나. 아, 내가 이 제품만 만들 게 아니라 비데를 만들더라도 아, 고객들은 더 이상 가격이 비싼 33만원짜리 비데를 원하는 게 아니라 10만원짜리 비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마트가 만들어낸 게 노브랜드라는 거, 브랜드 가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창조적이에요. 창조적. 그 다음에 즐거운 마케팅을 하고요. 주위에 친화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아침에 자기 가게 나오면 자기 가게도 쓸어주고 옆에 가게도 쓸어주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지금은 사라진 공룡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거북이처럼 자손 만대로 퍼져가지고 산에서도 살고 바다에서도 살고 사막에서도 살고 모든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여러 종파로 나눠진 성공한 소상공인이 될 것인가.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집에 가셔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기존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월이 변해가는 대로 나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인터넷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온라인도 공부를 하고 물론 내가 젊은 그런 사람들 20대야 못 따라가겠지만 내가 내 나이대에서는 그래도 가장 스마트한 인간형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다가 보면은 조금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이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일이 즐겁지 않아.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차피 노년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오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거예요. 얼굴에서도 오는 거고 머리에서도 오는 거고 체력에서도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러면 인생을 갖다가 재밌게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재밌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맨날 그러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그래 낮에는 그래 우리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부동산이라도 해가지고 직업 속에서라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100만 원을 벌던 150만 원 벌으면 연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월세 저쪽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돈 모은 거를 갖다가 좀 60세 때 모은 거를 갖다가 보증금하고 인테리어비 할 거 하고 6개월짜리
6개월짜리 운영비를 해가지고 일산에다 가을을 갖다 꼭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한번 지내보려고요. 그래가지고 테이블 구조도 비슷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이 재밌겠죠. 일이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즐겁지 않아가지고 즐거운 나, 즐거운 가족, 즐거운 고객, 사업의 성공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유튜브 자주 보시죠. 유튜브요. 유튜브 보시죠. 보시죠. 유튜브 보시죠. 우리 선생님은 저희 가을 아는 선생님 유튜브 뭐 보세요? 유튜브 안 봐요. 안 봐요? 유튜브는 안 보고 유튜브는 안 보고 선생님 유튜브 보시죠. 어떤 거 주로 보세요? 요리 하는 거요? 아, 저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하나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그 검색에 오른 거거든요. 오른 건데 노래인데요. 스페인 노래예요. 스페인 노래인데 들으면 되게 신이 나요. 그래서 저것처럼 인생을 저렇게 살 수 있었을 때가 분명히 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노래 한번 그 노래 듣고 점심 때 점심 먹고 한번 듣고 요즘에 제가 그 뷰를 갖다가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사장님들께서 그 점포를 오픈하던 사업을 하던 간에 분명히 이제 창업주가 될 거예요. 사장님이 되는데 그때 할 때 아시겠지만은 우리 때 저희 때는 막 군대에서 막 때리고 맞고 막 땀바라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새벽에 막 고참들이 깨우면 화장실 뒤에 가서 막 맞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군인들이 바로 이렇게 급식도 올리고 때리는 것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네. 시대가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또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냥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지금대로 살아남는데 지금의 리더들은 옛날에는 스트레스 리더였단 말이에요. 막 스트레스를 주면서 못하면 때리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랬다가는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어떤 것들을 하든지 간에 스마일 리더가 되어야 돼요. 스마일 리더. 그래서 스마일 리더가 된다 그러면은 퍼포먼스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성과도 많이 좋아지고 직원들 퇴사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이 갖다가 플러스적인 거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을 갖다가 펼쳐나가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시장과 고객을 알아라, 뭐 고객 관계를 맺어라,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짜라, 즐거운 접점을 만들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시장 세분화를 해야 된다. 시장 세분화.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목표 고객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가지고 일산의 파주에 30대, 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 팔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만약에 제가 일산 파주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일산 가을을 갖다가 만약 한다 그러면 저는 타겟층을 갖다가 40대, 50대 여성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좋아했던 음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 술이 어떤 게 있는지, 물론 뭐 거기는 이제 맥주하고 양주밖에 안 팔긴 하는데, 뭐 나름대로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모델은 강화문에 있는 가을이라는 모델 컨셉을 똑같이 따오긴 하지만은, 일산에 또 맞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산에 맞는 것들. 일산, 파주, 뭐, 그 다음에 김포, 이런 데서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낼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해서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만들어내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예를 들어서 가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방 만든다 그래가지고 가방이 팔립니까? 절대 안 팔려요. 그러면 시장 세분화를 해가지고 내가 20대, 30대 초에 맞는 가방만 아니면은 여행용 가방만 만들어내겠다. 이런 어떤 컨셉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까 저기 그 세차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차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유리막 코팅, 그 다음에 그 뭐죠? 실내 외부 카케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마케팅을 할 것인지, 그런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지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세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고객 접점이라고 있거든요. MOT라고 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진실의 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 그래가지고 스페인 투우사가 소하고 눈빛이 마주치면서 급소를 찔러가지고 소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그 순간을 갖다가 한 10초 정도의 어떤 그 찰나의 순간을 갖다가 고객 접점이라고 합니다. 요 접점 때 고객은 우리 점포로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품 그 진열장에 있는 바깥에 어떤 목공 작품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POP가 될 수, 1+1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부동산에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물건이 있어서 들어갈 수도 있듯이 줄건 어떤 고객 접점이 있어야 돼요. 그 접점을 갖다가 이런 어떤 깨끗한 간판, 손자국 없는 출입문, 그 다음에 요즘엔 주차 공간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차 공간을 만들려고, 주차 공간이 없으면 잠깐 정차라도 가능하게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없어요. 집에, 거기 가게 앞에.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큰 게 있어가지고 자기 가게 간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맨날 빌었어요. 그 나무한테 제발 좀 죽어주라, 제발 좀 죽어주라, 제발 좀 죽어주라 하니까 6개월 뒤에 진짜 나무가 죽었어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죽어주고, 그래가지고 시청에서 연락을 했어요. 아, 죽었다고. 그러니까 시청에서 와가지고 잘라내고 자기네 간판이 싹 보였어요. 약을 줬겠죠. 맞습니다. 죽어주세요 하면서 밑으로는 뭘 떨어뜨려 자꾸. 죽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라도 그분은 절실했단 말이에요. 내 간판이 보여야지 물건을 팔 수가 있는데 이 플라타너스가 여름만 되면은 확 돼가지고 자기네 가게는 보이지도 않아. 옆으로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플라타너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빈 거예요. 제발 죽어달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맞이 인사, 그 다음에 행사 상품, 이벤트, 재미있는 POP, 재미있는 매장 만들기, 기다리지 않고 뭐 이런 거 뭐 배달도 해야 되고요. AS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재미있는 매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목공하시는 분도, 선생님도 그렇고, 세차장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피 전문점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체육용품 하시는 분, 일단은 뭐 사무실이든 가게든 간에, 점포든 간에 재미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구점은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앞에 있던, 국민학교에 있던 문구점은 이제 거의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뭐를 바뀌었죠? 다이소로 바뀌던지 뭐, 그러니까 바꿨죠. 근데 얘는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국민문구라는 데는 저쪽에 부천에 있는 문구점인데요. 아저씨가 심심해가지고 사장님이 재미있게 그냥 자기는 그냥 재미있게 뭐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별건 아니고요.
뭐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사장님이 막 해놓은 거예요. 소사고등학교 학생에만 판매한다. 12,000원. 휠리스라 그래가지고 뒤에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거 바퀴 달린 신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지각하는 학생 자율학습하는 책상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 구두 10만원 살 사람도 없겠지만은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뺑뺑이 돌리기 해가지고 예?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구점에서 컵라면 팔지 말라는 법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편의점에서 파는 거 라면도 갖다 놓고 빵도 갖다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저기 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기가 상품 만들어 가지고 그 휴지도 막 팔고 그랬어요. 휴지도 두루마기 휴지도 막 끊어 가지고 막 팔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은 휴지만 판 게 아니라 요 속에다가 여기 지금 제대로 안 보이는데 설사 한자용 휴지를 200원 주고 팔았단 말이에요. 설사 한자용 200원.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휴지에다가 있잖아요. 물티슈 한 장 껴가지고 판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뭐 지우개 코만도 뭐 이런 것도 팔고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냥 문방구 다 망한 다른 데는 다 망했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그냥 놀러 오는 거예요. 컵라면 사 먹으러 오고 뺑뺑 돌리라고 이것도 찍으러 오는 거고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점포가 재밌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이제 저 쉬기 전인데, 고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인 대칭이라 해서 미소를 지어라. 미소를 지어라. 그 다음에 인사를 하라. 대화를 하라. 칭찬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 관계를 만들고 재미있는 매장을 만들면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10분간 쉬겠습니다.